오늘은 4월 3일입니다.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다 웃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평이라는 사람이 심평 변호사죠. 저는 이분 말을 많이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훌륭한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길래 진짜 뭐 멘토라고 그래서 뭐 굉장히 가깝고 뭐 이런 걸로 알았더니 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선배, 대학 선배로서 법대 선배로서 법조계 선배로서 판사 출신이니까 심평 변호사가 선배에다가 판사 출신에다가 저분은 이 바른말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바른말해서 재임명도 못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바른말일지 바른말이 아닐지 아니면 고발일지 아니면 뭘지는 그건 잘 모릅니다. 뭐 이렇게 티가 딱 잡히면 그냥 바로 공격하고 꼽고 하는 막 그런 데는 아마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좋게 얘기해서는 정의롭다고 할까요? 나쁘게 얘기해서는 이해력 부족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임용 절차에서 탈락한 제1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심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심평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심평을 참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의 행위가 아주 보수가치에 알맞게 그리고 상당히 예상적인 어떤 발언을 잘 하는 그러한 좀 현자급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분에 대해서 조금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밝힙니다. 먼저 이분이 자꾸 이 정부를 갖다가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민주당보다 조금 더 세게 합니다. 민주당은 지저분하게 세게 하지만 이 심평은 좀 고상하게 세게 하는 편입니다. 쓴소리를 이렇게 빙자를 해서 대통령에게 비판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윤석열 멘토하고 저기 신문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멘토가 근본적으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는 혼자 느끼고 있습니다. 이 멘토라는 의의는 말이죠.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 알죠?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위해서 트로이 목마 이거 관련된 거 물론 승리를 했지만 말이죠. 이 멘토라는 것은 속된 말로 믿을 만한 의논 상대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라든가 스승을 뜻할 때 멘토입니다. 심평이 스승일 리는 없고 지도자일 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논 상대가 되는데 이분하고 과연 심평이 만나서 의논 상대 같으면 멘토 같으면 그래도 한 몇 번 정도는 만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선 때 말이죠.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책을 냈는데 그때 아마 가서 한번 만난 거 외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만났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서. 의논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좋은 게 좋다고 심평이라는 분이 아주 특이한 분이라는 걸 물론 민주당 사람입니다. 원래 민주당 문재인 사람입니다.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무슨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근접해서 멘토를 하면서 이런 언론에 자꾸 그 좋은 얘기를 쓰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멘토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 멘토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주변의 이야기들의 대부분의 대충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지 멘토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대충 맞아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며칠 전에 아주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까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까고 있습니다. 까놓고 깐다. 그리고 치명적인 얘기를 자꾸 꺼내기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아니 등을 돌리다니요.
대통령한테 누가 등을 돌렸습니까? 민주당이 등을 돌렸죠. 그는 원래가 등을 돌린 게 아니고 169석 파괴 인성에 지금 이 반헌법적이고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이 바로 이재명 세력입니다. 이재명 세력이 민주당의 주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발을 맞춰서 심평도 같이 뛰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말이죠. 만약에 멘토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진심으로 지지를 했다면 저는 의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아래서 선거 캠프에서 위원장을 했던 분인데 그 위원장 했던 분이 갑자기 보수로 돈다? 좀 이해가 안 된다. 좀 유승민 같은 분인데요. 유승민하고 혹시 맞닿아 있나? 저는 항상 그런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가 마치 경북고등학교 출신이니까 대구 경북이니까 또 머리도 아주 좋은 데다가 말이죠. 예. 아, 유승민하고 뒤에 이렇게 닿아 있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제가 의구심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신 변호사는 지지층에만 구애하고 검사 출신을 과도하게 중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들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접근 방향이 조금 이상합니다. 신 변호사는 어저께 자신 페이스북에다가 말이죠. 총선과 향후 전국 전망을 해보겠다면서 한국에서의 선거는 보수, 중간층 진보 3대 4대 3인데 이런 판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더 얻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고 과반수의 유권자가 거주하는 수도권의 표심이 승패를 결정한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문재인 세력과 이재명 세력은 제주 4.3에도 오전 오후에 갈라서 갑니다. 그들은 같이 합력을 합니다. 보이지 않게 합력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경우인데 그러면 멘토라는 분이 그걸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충고를 할 때 등 또는 이럴 때는 정말 진심으로 멘토고 위한다면 뒤로 가서 비공식적인 회로를 해서 이렇게 충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쓴소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정상인데 공개적으로 파퓰리즘으로 지금 이 사람이 포퓰리즘으로 편승하고 있다는 것. 이 가장 이 야당 169석의 그 반헌법적인 세력들이 이 지금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 헌법 저 헌법 만들어내면서 대통령을 지금 옥죄고 있는 바로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는 오히려 멘토라든가 이런 분들은 침묵을 하든지 뒤로 조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까놓고 앞에 선봉에 서서 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자기가 대통령을 위해서 쓴소리를 한다 해서 쓴소리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쓴소리가 아니고 미운 소리에다가 파괴 소리거든요. 근데 쓴소리라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왜? 자, 우선 국가 안보를 갖다가 바로 세운 분이 누굽니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바로 세운 분이 누굽니까? 이 국가 안보를 정립시킨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딱 예를 들겠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서 있죠. 이거 국민투표에서 문재인이가 간 겁니까? 아니면 국회 동의를 얻어서 간 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북 도보다리에서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과 만나서 유심칩을 줬다 하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차 큰일 났구나. 저게 국민투표도 하지 않고 적장하고 만나 또 국회에 무슨 동의도 없고 안 없고
혼자서 언제 저렇게 접선을 해가지고 만났지? 이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 라고 생각한 국민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결국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군사합의 그거 합의한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닙니다. 합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물러선 겁니다. 남북 군사합의 한번 보면 지뢰 제거 누가 했습니까? 우리 지뢰 제거 다 했죠? 내려오기 좋게 지뢰 제거 다 해줬지 않습니까? 지뢰 제거인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죠? 북한 거기 대무지 쪽에 이렇게 있는 우리 경계선 쪽에 이 아래에 있는 지뢰를 다 제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했습니까? GP 13곳을 스스로가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저쪽도 파괴하기로 했는데 파괴한 거 보셨습니까? 파괴하는 모습 봤습니까? 문재인이가 가서 봤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가서 봤습니까? 누가 가서 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때 국방부 장관 정경두라든가 또 뭐 이런 송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라든가 또 이 서욱이라든가는 따로 조사를 긴밀하게 방첩사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은 국가의 어떤 군사합의, 남북 군사합의라든가 또는 이 안보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문재인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좋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에서 GP가 파괴한 데는 우리만 GP 파괴했습니다. 자, 지뢰 제거를 한 것도 우리만 했습니다. 북한이 지뢰 제거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지뢰 제거했다는 사람 나오십시오. 증거 대세요. GP 파괴 북한도 했다는 사람 증거 대세요. 그 다음에 장애물을 다 제거했잖아요. 내려오기 좋게 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까지 닦아줬습니다. 고속도로까지 남하고 북에서 고속도로 내려오기 좋게 대형 트럭을 타고 확 순간에 내려오기 좋게 고속도로까지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있는 부대 사단들을 해체한 거 아시죠? 자, 이게 지금 안보를 국가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행동입니까? 지시입니까? 저는 지수로 표현합니다. 왜? 그거는 우리를 파괴했기 때문에 지시라고 표현합니다. 행동, 대통령, 통수권자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지시라고 합니다. 통수권자가 이렇게 남북 군사합의라는 것을 해놓고 자기네 필드에 있는 지뢰를 다 제거하고 GP를 또 파괴를 당하고 장애물 제거하고 고속도로 깔아주고 전방부대를 해체하고 아니 이게 사실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이걸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인데 이거를 완벽하게 대한민국을 전선을 완전히 막고 지금 대한민국을 강력한 국가 안보의 틀 한미동맹을 구축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이 모습을 보셨습니까? 이렇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국가 안보입니다. 네, 일본 문제 보십시오. 자, 전쟁을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후방부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후방지역. 후방지역에서는 군수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전쟁을 하는 도중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빌업시켜주는 소위 탱크가 바로 후방기지입니다. 지금 일본은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괌에서 비행기가 뜬다. 어디 비행기 기지에서 뜬다. 비완비가 뜬다. 뭐가 뜬다. 첨단 미국 비행기들이 전부 떠서 이거 한다. 잠수함이 뜬다. 이 모든 건요. 후방기지 바로 거기서 발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군수기지 지금 예를 들면 전쟁이 났다 하면은 재래식 전쟁이 나죠. 핵전쟁은 뭐 그 순간에 났다면 북한은 1분 5분 내로 싹 다 전역이 초토화된다는 거 뭐 잘 알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핵전쟁은 그거는 불가해한 거지만 그러나 여기 미국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핵전쟁은 없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지만 핵전쟁이 있으면은 공멸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저 북한은 죽습니다. 왜? 벌써 그래서 지소미아라는 게 필요하고 한미일이 정보전쟁을 서로 정보교류를 공유를 해가지고 바로 비행기 뜨는 자체 발진하는 핵무기가 발진할 때 바로 킬체인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미국이 가장 이 세계에서 월등한 국가란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킬체인이라는 말은 미국의 고유 전술 용어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있을 때 일단 재래식 전쟁이 나면은 포탄이고 장갑차고 뭐고 우리 기지가 다 있지만 전술 기지가 있지만 굉장히 스피디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공중폭격. 자, 포탄을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급할 때. 일본입니다. 일본에 왜 어디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중공에서 가져와요? 중공이 호신탐탐 대한민국을 노릴 텐데, 함께 공격할 텐데, 중공군인데. 아니, 일본하고 현실적으로 국가 안보가 형성이 안 되려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형성을 시켜야 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할 때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일본과 설린을 하지 않으면 어깨동무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정보 공유하지만 안 된다. 정보 공유가 안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일본도 이제는 대한민국이 앞에 있으니까 조금 낫긴 하지만 일본도 극권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소위 생명을 걸어놓고 수호를 해야 될 이런 지금 우방입니다. 우방. 그러면 거기에 뭐 일본에게 뭘 줬습니까? 누가 독도를 줬습니까? 예. 이 지금 민주당 그 선동, 왜곡 선동, 소위 광우병, 뻥쟁이들, 광우병, 뻥쟁이들. 그 다음에 저 보셨죠? 유엔 본부에 그 윤석열 대통령 갔을 때 가짜 뉴스로 해가지고 뻥친 거. 미국 대통령한테 이메일까지 보낸 거. 예? 이런 자들이 그때 이 대통령을, 이 정부를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정부가 그때 초입에 몇 개월 취임한 지 안 됐더라면은 왜곡 선동에 넘어가서 대한민국은 영원히 불가능한 나라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기의 선상에 있는데 이때 심평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심평이 하는 거 보십시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심평 변호사가 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심평 변호사가 이제 쓴소리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는데 이 쓴소리가 아니라 이 지금 윤석열 정부 파괴에 동참을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평 변호사를 좀 여러 가지로 한번 조금 뭘 찾아보겠습니다. 심평 변호사에 관련된 거가 하나 있는데 기사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 심평 변호사가 말이죠. 윤 대통령에게 국민들을 등 돌리기 시작했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맞습니까? 그걸 또 쓴소리라고 이 좌파 언론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쓴소리 했다고요. 특히 미디어오늘이라는 아주 극좌파 이 언론에서는요. 윤 대통령의 국민들 등 돌리기 시작, 이게 제목으로 뽑힌 겁니다. 윤석열 멘토 신 변호사는 지지층만 구애하고 검사 출신을 중용하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서 신뢰저하로 나타났다. 왜 어리석게도 벗어나지 못하나. 일면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만 멘토라고 하면은 말이죠. 정확하게 해서 멘토는 어떤 계로를 통해서 비서실이라든가 또는 자기의 어떤 이런 통화 라인을 통해서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다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는 말을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 이 언론에서 윤 대통령 멘토라는 말을 이제 빼달라는 것을 청와대가 정식으로 요청해야 됩니다. 그는 멘토가 아니다. 이왕 심평은 원래 문재인의 캠프에서 위원장을 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 서울법대를 같이 다녔다고 해서 선배라고 해서 무슨 큰 특이한 그런 것도 없고 오로지 딱 한 번의 인연은 제가 볼 때는 찾아본 거는 대선 후보 시절에 출판 기념회에 나가서 이렇게 같이 안내를 받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을 봤을 뿐이다. 이런 배경이 그럼 신 변호사가 왜 그랬을까요? 지지층에만 구애하고 검사 출신을 과도하게 중용하고 있는 점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검사 출신을 과도하게 중용하고 있는 점은 언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면 민주당 169석 이재명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그대로 지금 리바이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갤럽 등 여론조사상 국정 지지도 최하락 원인으로 평가받는 것이 외교, 강제동원 배상안 문제와는 접근 방향이 아주 다릅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이 판단하는 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꼭 민주당에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신 변호사는 자신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총선과 향후 전국 전망을 해보겠다 이러면서 말을 꺼냈는데 한국에서 선거는 보수 중간층하고 진보 3대 4대 3판이다. 뭐 이거는 대충 맞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3대 4대 3이다. 그런데 3에만 치중한다. 어저께 대구에 가서 이 야구 시구도 하고 해서 서문시장도 하고 이제 거기를 방문하니까 이 야당 민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죠. 아성에 가가지고 뭐 이런다고 뭐 굉장히 비판을 했죠. 그 다음에 나온 소리가 이 심평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반수의 유권자가 거주하는 수도권 표심이 승패를 결정한다는 건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꺼내면서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 대구에 자꾸 내려간다 이거죠. 대구는 내려갈 만하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사안이 있기 때문에 내려간 거죠. 그런데 신 변호사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문재인은 왜 자꾸 전라도 광주만 갔습니까? 부인은 왜 광주에서 1년 내내 캠프할 때 대선 그 기간에 1년 내내 광주에서 살았습니까? 그리고 자주 광주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준석이까지 광주를 가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가는 걸 왜 못 갑니까? 대구는 말이죠. 거기 초임검사 시절에 거기에 있었고 또 검사 시절에 대구지검에서 굉장히 근무를 많이 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내다보면서 심평 변호사는 대구의 경북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문시장을 4번을 방문했건 5번을 방문했던 그 상징성이 있는 것, 이 상징적인 예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신 변호사.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 선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왜 대구 경북을 갔다가 자주 방문하는 게 그렇게 싫은가요? 신 변호사가. 그 전조가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 저하의 여론조사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경북을 자꾸 방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2가지 문제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 문제를 갖다가 이 60몇 시간을 갖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여론 조성을 해서 이게 내용성을 완전히 파악하게끔 이렇게 설득 작업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덥석 그 아젠다를 던져놨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옛날 산업화 시대를 겪고 다 나왔지만 기업 활동할 때
일할 때는 이만큼도 일하고 그다음에 한 달이고 뭐 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상당히 좋은 노동의 평가, 이 시간을 갖다가 이거를 설명할 시간을 놓치니까 젊은이들이 2030들이 우리한테 일을 갖다가 주 말이야 40몇 시간 52시간만 해도 많은데 우리한테 뭐 60몇 시간 하라고. 이게 제일 돌아선 배경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본 문제를 이 전방위적으로 왜곡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눈만 뜨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하고 가서 회담한 걸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익 차원이란 것을 이제 점점 많이 알아갑니다, 국민들이. 예. 그런데 이런 사람이 턱 나타나죠. 이렇게 지금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이런 관계,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를 파괴하려고 하는 저 반헌법 세력들의 저 169석을 보면서 이때다 하면서 이 들고 치는 심평이를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내용이 아무리 정교하고 고상한 내용을 가졌다 주더라도 사람은 충고할 때는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시간,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전부 다 틀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평을 제가 선언을 하고 싶습니다. 멘토가 아니라 사실은 트로이 목마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가 트로이 목마지 스파이 짓을 안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다 그 진영에 들어갑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심평도 당신네들 윤석열 대통령 멘토 심평까지도 당신을 검사 출신을 대거 공천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지금 그건 소문들이 만들어낸 펌핑한 그 가짜 이 소문들 유언비어가 있거든요. 다수 검사 출신들을 대거 공천한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역 기반도 없고 인적 배경도 없습니다. 군이란 무슨 조직도 없고 또 무슨 어떤 큰 지역 기반도 없고 기반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밀어서 국민들이 선택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입에 국민이 달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백이 국민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백이 국민의 힘이 아니고 국민밖에 없다고요. 국민들이 만들어서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 힘은 거기 정당에 가입하려니까 이준석이가 못 들어오게 비단 주머니 3개 얘기하고 온 야단을 떨면서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고통을 줬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들어갔습니다. 예. 겨우겨우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거기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 바로 거기에 굽혀 들어가면서 이준석에 껍벅하고 그 수모를 당하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는 국민의힘이 도와준 게 아니고요. 바로 피플, 국민들, 우리들, 국민들이 그를 지지율을 1위를 만들어가지고 당신만이 이재명과 문재인을 격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완전히 당신네들이 윤석열이가 심판을 할 수 있다 해서 잘못된 거, 국가 안보라든가 탈원전이라든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 모든 국가 파괴적인 요인들, 대북 문제 또 대미 문제, 이런 한미동맹 파괴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긴급으로 처방을 해서 당신이 이 나라를 살려라. 이게 국민들이 준 이게 밀명이지, 이게 어떻게 검사들이 윤석열을 밀었습니까? 그 몇 명 되는 거 2,000명인가 3,000명 되는 거 밀어봐야 뭐합니까? 검사들이 뭐 인기가 좋습니까? 수사하는 사람들은 원래 인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 만든 사람 누구예요? 그러나 그가 알던 인맥들 중에서는요, 검사들이라든가 이런 법조계 사람밖에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면은 국민과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사 출신들, 아니 그럼 과거 정권에서 검사 출신들을 많이 안 뽑았나요? 아니 옛날에도 많이 뽑았잖아요. 김대중 때도 검사들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노무현 때도 검사들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자, 문재인 때 민변들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판사들. 그거는 또 판사들을 좋아했죠. 민변 출신들, 우리법 출신들, 국제인권법 출신들.
그거 왜 나왔습니까? 대법원장 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검사들하고 앞으로 공천을 많이 줄 거다 하는데 공천? 검사들 쪽에 한두 명은 더 주겠죠. 예.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아니, 보십시오. 문재인은 이탄이니 이수진이니 판사들 줄을 세웠잖아요. 무슨 판사들입니까? 우리법, 인권법 출신들, 그리고 저항하는 판사들 딱 전부 다 국회의원 다 만들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지도 않은 검사들 공천을 대거 줘가지고 판을 지금 짜고 있다. 이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 말은 유언비어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평 변호사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기름에다가 그냥 불을 확 부은 격이 됐습니다. 마치 진짜처럼 정치를 안 하는 심평 변호사, 판사 출신이 이 얘기를 하니까 또 확 헛된 말을 갖다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불 가지고 기름에다 그냥 확 튀긴 급격이 돼버렸다는 것. 아니, 검사 출신을 언제 공천을 준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검사 출신들은 다 바삭하게 잘 아니까 이 행동 양식을 잘 아니까 뭔가 한두 명 아니면 한 10명은 아니지만 한 5명 정도는 검사 출신들이 갈 수도 있겠다. 한동훈 장관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대통령이 그거 하나 못합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양식이 있는 교수 출신, 법대 교수 출신이니까 윤석열 정부가 급격한 국제 질서 이런 재편하는 과정에서 취한 가치동맹 우선 정책은 옳은 방향이었다. 신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칭찬하고 그 이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도 쓴소리를 하더라도 쓴소리란 거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쓴소리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선전포고고 귀에 대놓고서 얘기를 쓴소리 하는 것은 그야말로 쓴소리입니다. 약입니다. 지금 이분은 약을 준 게 아니고 독을 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민들 등 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니, 국민들이 왜 등을 돌려요? 저는 말이죠. 제 주변에는 등 돌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 회의를 가지고 이 일본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아니 그거 민주당 160에서 그 사람들 헌법 파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 말 믿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참 그러네 그러고 다 걷어들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재명이를 갖다가 대통령 만들어요? 제가 반문을 합니다. 이재명 그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야 됩니까? 한번 그 아래 살아볼라요? 아이고 그 아래서는 못 살아. 그 거짓말쟁이 아래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라니. 그러면 왜 자꾸 지금 이 국가 파괴를 일삼고 있는 지금 헌법 보십시오. 헌법을 얼마나 파괴했습니까? 대표적인 검수완박 공수처법 지금 보십시오. 양곡법 무슨 노동조합 민노총법 이런 등등 막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예? 별거 다 대법원장도 이제 대통령 임명권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고 또 없애고 헌재재판소장도 없애고 전부 대통령 임명을 대통령 권한을 대통령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숫자 169석으로서 헌법을 파괴하면서 헌법을 고치면 괜찮아요. 예를 들면 헌법은 국민 투표로서 하거나 아니면은 3분의 2로서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지. 선거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169석 과반수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 심평이가 법률가라고 한다면은 169석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선동, 왜곡 선동, 광우 뻥을 갖다가 자꾸 지금 일본 뻥을 만들고 있는 이자들에 대해서 한마디 쓴소리가 아니고 사실 진실을 공격을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 3대 4대 3이라는 뭐 이런 수치를 알아줘 중도층에 함입하는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해봐라라든가 무슨 충고를 그래 해야 말이 맞는 거지. 지금 하는 말은 말이 틀리는 거예요. 심평이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등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했다는 그 말 자체는 그는 이미 멘토도 아니고 이미 쓴소리할 입장도 아니고 그는 적입니다. 에너미. 민주당으로 다시 원대 복귀한 심평 아니면 트로이 목마였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심평이가 아무리 쓴소리를 하든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지금 멘토였다는 이 사실 때문에 자꾸 그걸 가지고 고리를 겁니다. 언론은. 심지어는 심평까지도 이렇게 되지만 심평이 뭘요? 심평은 원래가 문재인 사람입니다. 네. 예.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거기서 망치를 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오히려 심평은 트로이 목마였습니다. 아니면 그는 아예 상종하지 말아야 될 보수. 저 사람이 보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승민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그렇게 저는 이제 일단 심평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